안녕하십니까. 서울의료원의 한상문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질문이 뭐냐면, 체중이 이제 쭉 빠져가지고 정점을 이루었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외래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, 보통 이제 현재는 위소매절제술하고 위우회술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요. 위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 롱텀, 즉 5년 이후에 장기적인 결과를 봤을 때 한 30% 정도에서 20에서 25%에서 한 30%, 평균으로 이 정도에서는 웨이트 게인, 즉 체중이 다시 증가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. 우회술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있냐면은 한 20% 내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위 밴드술 같은 경우는 더 많고요. 보통 한 40에서 50% 굉장히 많은 체중 증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술을 생각을 하시고 또는 이제 뭐 체중 감량을 더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는데, 그렇게 했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약물 치료를 방법하는 것도 있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생활 치료, 뭐 식습관 교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.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ASMBS,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그 고도비만 수술 학회가 있습니다. 어,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학회고요. 이 학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, 컨센서스 미팅이라 해서 어,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식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그러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이냐, 약물 치료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,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맨 처음 수술했던 것에 대해서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. 그것이 뭐냐면 위밴드에서 이제 여러 이제 밴드와 관련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위소매절제술을 했는데 위에 펀더스라고 하죠. 식도 바로 밑에 있는 부분, 그 부분이 커져 있는지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아예 제거가 안 됐는지, 밑에 12지장으로 넘어가기 전 부분인 전정 부위가 굉장히 커져 있는, 이런 것들을 다 수술 전에 검사를 하고, 환자는 수술한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, 이렇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, 환자가 체중 증가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어떤 식이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, 즉 식이를 하는데 너무 자주 먹는지 않는지, 너무 고칼로리를 조금 먹어도 고칼로리를 먹는 게 아닌지, 아니면 당 종류를 너무 많이 먹는지, 간식을 많이 먹는지,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을 또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. 또 하나는 피지컬 팩터. 어, 나는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고 매일 침대에서만 누워 있는지 움직이지도 않는지, 이런 것들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되고, 밤에 잠을 안 주무시는지, 또는 그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여러 부분을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치료를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. 그런 다음에 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자, 약은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토피라마이트를 먼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. 대개는 최정점에서 빠졌거나 아니면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피라마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25mg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발작에 사용되는 약물인데, 이런 것들이 사용을 했을 때 25mg부터 사용을 하게 되고요. 저용량부터.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사이드 이펙트, 즉 부작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요. 만약 부작용이 환자분이 있다면 약물을 대체합니다. 요거보다 이제 토피라마이트보다 같은 계통이긴 한데 조금 부분 발작에 사용하는 약이 조니사마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.
100mg부터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토프라마이트라는 제제는 약을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. 즉 다시 말해서 25mg 사고 그 다음에 50mg 사용하고 그 다음에 75mg 사용하고 100mg 사용하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환자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작용이 없다면 조금씩 약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. 환자가 만약 더 체중 감량을 원하고 아니면 의사들도 이 환자분은 조금 더 체중 감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다가 다른 약물을 섞어줍니다. 그 약물 섞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펜터민,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. 펜터민, 부피로피온 또는 이게 이제 그 부피로피온, 그 다음에 리라글루타이드, 삭센다 이런 약물들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도 더 체중 감량을 원한다 그러면 다른 계열의 약으로 바꾸게 됩니다. 그게 뭐냐면 펜터민 토피라마이트를 그러니까 로 되어 있는 큐시메아를 사용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부피로피온, 날트렉선이 같이 복합제인 콘트라블을 사용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부피로피론 조니사마이드 또는 릴라그룹차이드, 삭센다와 같이 토피라마이트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좀 더 체중을 더 원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침에 보통 이제 저녁에 이제 체중 이게 식욕이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하게 되는 펜터민의 개용을 저희가 이제 제가 외래에서 설명할 때 환자들한테 반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알 드시는 걸 한 알 드세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.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게 된 후에 우리가 그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약을 올렸다가 다시 이제 줄여야 됩니다. 그 유지 용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제 체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랬을 경우에는 로우 도즈 펜터민이라고 해서 이 펜터민이 약이 보통 이제 15mg짜리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7mg, 8mg로 그걸 또 반으로 나눕니다.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루에 3번 먹는 식으로 해서 천천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미국의 비만대사 수술학회에서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결과들을 봤을 경우에 그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베리아틱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수술 후에 약물 투여를 해봤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 이제 대개 약물이 비슷합니다. 뭐 펜터민 토피라마이트, 옛날에 이제 그 멜빅이죠, 로카세린, 그 다음에 콘트라브 이런 약물도 먹는 약물을 사용을 했는데 대개는 그 웨이트 같은 경우에 보통 역시 한 5에서 10% 내외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해부학적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수술 후에 체중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그 수술 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 중에서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